조선시대 최고 권력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관직이었습니다. 김처선이 성종 임금, 연산군 2대에 걸쳐 상선 내시를 지냈다는 것은 그만큼 왕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김처선의 죄목을 보면 왕의 지시를 거부하고 꾸짖기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내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의 명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상선내시 김처선과 연산군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위에 오른 직후 연산군과 대신들 사이에 첫 충돌이 일어났다. 어찌 수륙제를 올리라 하시옵니까? 그것은 불가하옵니다.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을 위해 불교의식인 수륙제를 지내려 하자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대웅왕께서 비록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셨으나 또한 선왕을 위하여 행하였으니 나도 마땅히 대응왕을 위하여 행해야겠소. 하지만 연산군은 수륙제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도 짐은 수륙제를 지낼 것이니 경들은 가서 제문을 지어오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러나 유학자인 대신들은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 연산군이 버티자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성종이 불교를 멀리했으니 수륙제를 지내는 건 효도가 아니라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연산군은 결국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왕을 견제하는 조정의 국정 시스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연산군은 왕의 명령을 승정원에 전달하는 내시인 승전색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내시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승정원을 무시하고 승전 내시를 이용해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제도상으로는요, 국가의 모든 정보와 공문서가 승정원에 모여서 승지가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 온갖 국가 정보가 모이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듯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와대 비서실이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도 기본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다른 건 뭐냐면 승정원과 왕 사이에 이 승전색이라고 하는 내시가 또 있습니다. 대신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승전 내시를 우대하는 절모까지 만들어 공포했다. 승전 내시에게 승명패를 부여한 것이다. 승명패의 힘은 막강했다. 대신들도 말에서 내려 예의를 갖추어야만 했다. 가자. 대신들도 승전 내시를 무시하지 못했다. 연산군은 승전 내시를 자신의 분신으로 내세워 조정 대신들을 압박한 것이다. 내시를 높여주는 왕들은 대체로 왕권을 높이려는 왕이에요. 그건 연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왕 승명패를 가져갈 때 내시를 높이라는 건 내시가 높은 게 아니고 왕이 높다는 거죠. 왕의 그 명패만 가지고 있어도 그 왕처럼 존경하라는 이야기니까요. 자기 왕권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겠죠. 당시 연산군이 신임한 승전 내시는 김자원이다. 대신들도 김자원을 통하지 않고는 왕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왕명 출납을 맡은 뒤로 김자원은 가는 곳마다 뇌물을 받았다. 조선은 내시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나라지만 연산군 시대의 김자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안 되는데 이거. 김자원은 내시부 수장인 상선내시 김처선의 통제권에 벗어나 있었다.
김처선은 비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연산군이 내시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지만 김자원처럼 악용하지 않았다. 그저 상선 내시의 본분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연산군 10년, 상선 내시 김처선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뭐라 했느냐? 당장 내관 김처선을 하옥하라! 연산군이 김처선을 옥에 가둔 것이다. 왕에게 무례를 저질렀다는 게 이유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처선이 하옥되기 4개월 전 연산군에게 피 묻은 적삼이 전해졌다. 연산군의 생모가 죽을 때 남겨둔 적삼이었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 만에 연산군이 생모인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분노한 연산군은 직접 패비윤 씨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피바람을 일으킨 갑자 사화의 시작이었다. 패비윤 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모두 처형됐다. 이미 죽은 자는 무덤을 파헤쳐 다시 죽였다. 침묵을 지킨 사람들도 화를 당했다. 연산군의 피해 보복은 광기로 치달았다. 성종 때부터 상선 내시를 지낸 김처선도 패비윤 씨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성종 10년 연산군의 생모인 중전 윤 씨는 후궁을 투기한 죄로 쫓겨났다. 그로부터 3년 뒤 패비윤 씨는 사약을 받았다. 평민으로 강등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접수되자 성종이 사약을 내린 것이다. 그때 연산군의 나이 7살. 김처선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외롭게 자란 연산군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처선은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패비윤 씨 사건의 진상만큼은 함구했다. 연산군에게 그런 상선의시 김처선은 자신의 생모를 죽인 아버지 성종 임금의 충복에 불과했다. 갑자 사화가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연산군의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죠. 특히 어머니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소위 말해서 이 패비에 관련된 그 논의에 참여한 조금의 이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그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잡아와서 사약을 주거나 이 처형을 시키는 이런 정말 그 아주 그 강한 그 이 전국이 초래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산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김처선이라는 내시는 성종 때도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내시고 당연히 왕명을 전달하거나 또는 이